너도 한번 피워볼래? 속상한 사람들은 이렇게 담배도 피는 거야. 넌 반항해야 돼. 넌 반발해야 돼. 사실은 넌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야. 자, 제 전공 분야죠. 네, 심리극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상담을 심리극으로 받은 분의 이야기인데, 이거 들으면서 진짜 제가 할 얘기가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나의 첫 상담. 찬란했던 20대의 어느 날, 부모님과의 종교적인 갈등 문제로 힘들어하던 저는 대학에서 심리극을 주로 하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상담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상황은 부모님과 종교적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이고 부모님은 불교셔서 집에서 성경을 보는 것조차 싫어하실 만큼 완강한 부모님이셨기에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보고자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단 상담을 받아보려고 상담사를 찾다 보니 정보도 없고 아는 분도 없어서 대학에서 심리극을 주로 하시는 교수님이 개인 상담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교수님과의 강의가 종강된 후 그해 겨울에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제 이야기를 들으신 교수님은 어떤 기분이 드는지 동물에 비유해보라고 하시며 제 마음을 살펴주셨습니다. 저는 사자 앞에 서 있는 생쥐 같은 기분이라며 압박감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제 마음을 털어놓고 어느 정도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회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회기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회기 때는 자리를 옮기셔서 작은 방 안에 의자 하나를 두시더니 말랑한 몽둥이를 쥐어주시며 의자를 내리쳐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너의 문제는 이거니까 얼른 화를 내. 너의 마음을 내놔봐. 라고 하는 압박감이 느껴져 가만히 있으니 교수님께서는 한숨을 푹푹 쉬시며 창가로 가서 갑자기 담배를 태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가만히 있으니 교수님께서는 너도 한 대 피울래? 하시며 담배를 권하셨고 저는 불쾌한 기분에 아니요. 라고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 30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자는 자포자기의 심정과 상담이 이런 건가? 하는 의문과 배우신 분인데 믿고 가보자는 마음이 공존하여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3회기 초반에 상담을 종결하겠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고 교수님께서는 도망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라면서 저를 채근하듯 말씀하셨지만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좋은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나의 내면을 살피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첫 상담의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 절 계속 괴롭힐 것 같습니다. 상담 아무한테나 받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특히 첫 상담이라면 더더욱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검증된 분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엄청난 사연 아닙니까? 참. 일단 이 사연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요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심리극이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의 방식 그리고 제가 배우고 있는 이 심리극의 방식이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회의 심리극의 주된 그 방향은 그 사람의 심리적인 역동이 어떠한 원인 그리고 어떠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을 조금 더 심리극이 연극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런 연극적인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그 역동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멈춰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액팅아웃이라고 하는 카타르시스 작업을 하기도 하던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래서 이랬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이러한 상황이구나를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정화되는 이쪽에 더 중심을 두고 거기에 더 공부를 하는 학회거든요. 근데 심리극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분 중에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이론과 역동에 더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카타르시스 위주의 심리극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심리극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지만, 이게 겉핥기만 한 상태에서 나 이제 심리극 전문가야 라고 하는 분들 역시도 좀 있거든요. 딱 그런 분이 하는 빌런 행동을 지금 이 분이 딱 한 겁니다.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당황스러웠는지 이런 거 얘기를 해주시면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리극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심리학, 그리고 현재의 심리상담사들 중에서 많이들 범하게 되는 실수가, 그리고 그쪽으로 많이 빠져있는 게 카타르시스에 미쳐있는 카타르시스에 막 한이 맺혀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그 경향의 흐름이 정말 많아요. 물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생활 속에서 화라는 감정은 아주 중요하죠. 왜 분노가 중요하냐? 다른 감정들에 비해서 이 분노라는 거는 내가 표현을 했을 때, 표출을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예상되는 반응이 뭐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겪게 되는 반응이 뭐예요? 너 지금 그렇게 나한테 화를 냈어? 그렇게 분노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분노가 부정당하거나 처벌을 당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룹에서 제외당하거나 하는 처벌 위주의 피드백을 받게 되는 감정이잖아요. 하니까 분노라는 감정은 내가 원 없이 표현을 하면서 자라나기 거의 불가능한 감정입니다. 하니까 상담에 내담자로 오는 분들의 거의 10의 9는 분노로 가득가득 차 계세요. 한데 너 이때까지 못 만났던 너의 감정을 만나고 그 감정을 표현을 해야 돼. 그리고 그 표현이 네가 그 심리극에서 막 의자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담배를 피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보고 나면은 네가 좀 더 달라질 거다 하는 이 접근의 맹점이 뭐냐면은요, 그런 정말 순도 100%의 분노 있잖아요. 그 분노는 어른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도 100%의 분노는 어린아이의 감정이거든요. 하니까 그 내담자가 어린아이 상태에 이미 퇴행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분명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확 얼어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난 당신을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감정적으로 상담장에서 퇴행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아이가 충분히 하지 못했던 분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끔, 그래서 그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이 감각하지 못했던 외로움이라든지 서운함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무조건 수반되어야 되는 게, 동반되어야 되는 게,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그 감정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른 상태로 다시 이렇게 이끌고 오는 작업이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이미 어른이잖아.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데 카타르시스 일변에, 감정 표출 일변에 심리극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 화났잖아. 그 화를 표현해야 돼. 분노를 말해야 돼. 그렇게 분노를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네가 시원해질 거야. 시원해지기는 하겠지. 근데 그렇게 시원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어른 상태로서의 노력했던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어린아이 상태의 나의 자아로 그냥 버려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심리극을 하고 나면은 더 상처받고 더 회복이 어려운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니까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랑 카타르시스 일변의 치료적인 방법을 쓰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 제보자님께서 그 두 번째 회기 때 봤었던 거는 너 어린아이 상태에서 너의 분노를 마음껏 표현을 해, 마음껏 표출을 하라고 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치고 간 거죠. 한데 거기에서 이 제보자님이 뭔가 거부감을 느낀 이유는 뭐다? 지금 이 제보자님은 어린아이 상태로 퇴행이 된 상태가 아니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어 기제로 그리고 자신의 자아로 만들어낸 현재 자신의 어떤 모습이 공고하게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 첫 번째 들어보고 나니까 너 지금 화가 났구나. 너 그 화를 표현해야 돼. 표현하고 나면 너 괜찮아질 건데 너 아직도 표현을 하지 못하잖아. 너 그게 바로 방어 기제야. 네가 화를 내지 못하는 건 널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든 화내야 돼. 이거를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담배를 펴보자고. 이건 폭력이에요. 감정폭력이에요. 감정폭력. 상대방은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가슴속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은 다음에 너 분노를 꺼내야 돼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거기다가 여기에서의 가장 큰 압권은 그거지 않습니까? 너도 한번 피워볼래? 이게 뭐야? 속상한 사람들은 이렇게 담배도 피는 거야. 이 담배 하나에 너의 그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한 반발과 그로써 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모님에 대한 그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해야 돼. 넌 반항해야 돼. 넌 반발해야 돼. 사실은 넌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적절한 접근도 아닐 뿐더러 너무 빌드업 없이 급하게 간 거기도 하고, 그 이후에 무언가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그분이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예상컨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두 번째 회기에 자 여기를 한번 쳐봐. 이렇게 막 쳐. 소리를 질러. 화를 내. 화를 막 그렇게 내다 보면은 울음이 나죠. 그 억지 심파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나 그때 왜 그랬냐고. 그럼 막 담배 하나 줘. 그럼 담배도 이렇게 착 피면서 저는 담배 같은 거 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올바르게 살았어야 됐어요. 막 이런 거 하면서 또 울어. 그러면 그때 상담사가 아주 따뜻하게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 너도 충분히 너를 표현해도 돼. 너도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너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는 참지 말고 그런 것들 다 표현하도록 해. 너의 감정은 솔직한 거고 너의 감정엔 아무런 죄가 없어. 이렇게 따뜻하게 딱 포장하면서 그 포장물을 딱 주고 너 이제 괜찮아졌지? 하면서 이렇게 주면서 상담을 마무리를 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상담부터는 뭐예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화가 났는데도 화를 내지 못했던 이유, 그 이유가 뭐겠어? 결국엔 부모님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이래가지고 제가 화를 내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은 전 이러고 싶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상담사는 그렇지. 거기에서 또 화가 나지 않니? 자, 풀어! 이런 상담이 계속되면은 이 내담자가 그 상담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 내 이 솔직한 표현, 나의 이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고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은 이 상담사님밖에 없어 하면서 그 상담에 중독되고 매몰되어 버려요. 왜냐, 사회에서는 어른으로서 어떤 성숙된 자신의 모습으로서 또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한데 그거 아니라 왜 너는 날 받아주지 않아? 넌 왜 나의 이 솔직한 감정을 알아주지 않아? 나는 계속 이렇게 표현할 거야 만 계속 고집하게 된다고. 왜? 상담에서 계속 이 사람을, 이 내담자를 어린애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난 어린애로 살려고 하는데 너네들이 뭔데 나한테 어른의 무언가를 강요해 하면서 또 상담 와가지고는 또 화가 나요.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건 오히려 내담자한테 독이 되는 상담입니다. 상담사는 내담자보다 한 3발짝까지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내담자보다 몇 발짝 앞에서 내담자를 끌어주는 상담 스타일도 있고요. 내담자랑 같이 이렇게 옆에서 나란히 걷는 상담도 있고, 아니면 내담자보다 한 발짝, 2발짝 뒤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나가는 상담도 있지만, 그 어떤 상담도 내담자한테 이 개 목줄을 찬 상태로 따라와 라고 하는 상담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상담에서 다루는 이야기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주인공은 내담자예요. 근데 상담사가 이 내담자보다도 더 많은 책임을 지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절대 내담자를 위한 상담이라고도 할 수 없죠. 내담자는 어린아이 상태로 퇴행된 상태로 고착화되어 버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담사는 상담사대로 좋겠지. 내담자가 자신을 추앙해 주면서 역시 상담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거니까. 근데 그렇게 내담자가 상담사를 추앙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면은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상담사가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내담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자신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상담사는 그냥 별 반응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표현을 잠깐 스톱하고 멈춰서 객관적으로 또 느끼고, 당신한테는 이러한 그 높은 사람을 추앙함으로써 뭐 어떤 역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주면서 직면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상담사가 내담자가 추앙하는 거에 하하하 역시 내가 그렇지, 역시 나는 대단해, 난 이렇게나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야, 자 모두 나한테 와라, 담배 하나씩 가지고 오도록 해. 이게 뭐야. 그러니 이 사연의 제보자님 3회기 초반에 종교를 이야기한 거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한 건, 그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상담을 찾아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괜찮은 상담사를 만났다 라는 것에 또 아주 잘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휴 참, 여러분 심리상담사들 중엔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그걸 심리상담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시작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 한데, 자기 자신이 그러한 역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많이 문제가 되죠. 왜냐? 내담자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계속 대리 충족할 테니까. 내담자의 상담이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야 너 화내, 이거 분노할 만한 일이야, 화 안 나? 화내야 돼. 화를 내게 하고 역시 난 오늘도 사람을 살렸어, 이렇게 하면서 정작 내담자의 상담이 아닌 자신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미니미니님 상담에 당하셨네요. 안쓰러워요. 그지, 이건 당했다고 볼 수 있지. 이건 이런 상담을 진행한 그 교수님한테도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자신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경우, 그래 내가 이것도 얘기하려고 그랬어. 자, 이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상담사들은요 어떤 문제가 또 있냐,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뭔가를 해요. 근데 내담자가 거기에서 저 이건 아니에요, 저 종결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종결이 된 다음에 상담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안타깝다, 내담자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구나,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뭔가 노력을 해볼 준비가 되지 않은 내담자야. 나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보려고 노력을 했어. 하지만 아직 이 내담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가봐. 기도해야지, 이 내담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뭔가 배움이 짧고 이해가 짧고 그래가지고 중재를 잘못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내담자의 자기 방어로 모든 것들을 다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세 번째 회기 끝나고 종결을 한 이 제보자한테도 이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내담자가 지금 앓고 있는 자기 표현에 대한 수치심과 거부감,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는 이것은 아직 안 되는구나, 마음이 아프다. 조금 더 이 내담자가 나한테 다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야지. 자, 전진급대행님, 심리상담사가 자기 문제 분석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문제 분석 안 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을 하게 되죠. 이 자기 확신이 당연히 있어야 돼. 상담사는 당연히 있어야죠. 자신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확신을 하는 상담사는 누가 됐든 간에 위험한 상담사입니다. 상담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심리상담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심리상담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심리상담사한테서 나타나는 문제란 말입니다. 하니까 이들은 당연히 자신이 알게 되고 자신이 공부한 이 내용들을 내담자의 성장과 내담자의 치유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담자를 공격하고 자신의 이 뛰어난 무기를 증명하고 하는 걸로 쓸 수밖에 없죠. 제보자님 무사히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심리 상담 길에는 장밋빛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꽃길이라고 안 하고 장밋빛이라고 했어요. 네, 장미에는 가시도 있습니다. 가끔 가시에 찔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